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오늘 거 가고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어디를 했냐면, 일단은 강의 자체를 이제 들으시게 되면은 페이지 1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3 가시게 되면은 그게 밑에 보시면은 6번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를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경기도 순환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 경기의 순환 국면입니다. 순환 국면. 그 4개의 순환 국면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는 어디를 이제 보시면 좋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135페이지로 가시면요. 13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박스가 2가지 박스가 있죠. 거기 위에 별표 쳐보세요. 여기를 이제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잡으시고 또 안정시장은 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경기가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하죠. 그래서 경기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죠. 꼭대기점을 정점이라 그래요. 정점이라고 하고요.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평균 경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평균 경기가 있으면은 경기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경기가 좋은 것을 우리 부동산 경기에서는 호황이라고 합니다. 호황이라고 하고, 호황 또 상향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격이 따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는 후퇴시장이 되고요. 여기가 불황이에요. 경기가 안 좋다. 불황시장이 되고 하향시장이 됩니다. 하향.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회복이 오겠죠. 회복.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는 것을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요.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수축 국면이라고 그래요. 수축.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는 지표가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에 3대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 3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눈도장만 찍고 오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게 있냐면, 페이지 잠깐 넘기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13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1페이지 가시면은 오른쪽 밑에 양가로 2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 부분은 출제가 잘 안 돼요. 넘기시면 이제 공급, 수요, 가격이 있다. 이 3가지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3기억이라고 하거든요. 3대 지표가. 기억이 3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이 3가지 들어가서 건축의 양이라는 것은, 건축의 양은 건축의 생산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공급 지표를 얘기하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좋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는 것은 건축량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소비량을 얘기를 해요. 이게 수요 지표고요. 가격도 올라줘야 좋죠. 그래서 가격 변동까지 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은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보조 지표. 그래서 우리 가격도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상향은 요게 3개 다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서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눈도장만 찍는데 132페이지 가시면 공급 측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거기 보시면 따보세요. 건축의 양. 수요 측면은 따보세요. 거래량. 그다음 가격 변동. 이 3가지만 있다고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 보시고요. 그럼 다시 오셔서 페이지 135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경기 순환 국면은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이제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걸 내냐면 누구 중심이냐, 중심 시장이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 매도자는 더 오르기 위해서 매도를 미룹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자가 중심되는 시장이에요. 매도자. 그래서 매수자는 자꾸 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매도자는 거래를 미뤄서 미루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자, 따라서 매도자 중심.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자는 살려고 할까요?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까요? 그럼 매수자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자는 땡기려고 하고 매수자가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시장은 매수자 시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참 재밌게, 자, 요거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글자 수는 맞춰줬어요. 가격이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다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여기는요. 내려가죠. 글씨를 보세요. 매도는 떨어져요. 매도는 올라가요. 올라가고 매수는요. 떨어지고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떨어지죠. 그다음 회복은 올라간다. 후퇴는 내려간다.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가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반대 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따라 보세요. 공실률. 이따가 이제 공실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공실률. 공실률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반대 지표.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공실률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향시장은 나오게 되면은 다 나가니까 공실이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다음에 여기는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공실이 반대로 늘어날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다 보면은 기존의 사례 가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례 가격.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 지금 가격의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를 내거든요. 자, 그러면은 1년 전에 가격은 과거의 사례 가격이에요. 과거의 사례 가격. 그 사례 가격이 만약에 20억이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비교하는 게 따라서 비교 방식. 감정평가사가 비교 방식을 쓰거든요. 쓰게 되게 되면 자, 요 현재의 대상 부동산을 우리가 가격을 매겨요. 그럼 여러분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과거는 나한테 하한선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하한선이 되고요. 반대로 하향시장은 가격이 올라가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되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시면 상향시장은 자, 따라서 매도자 중심. 자, 건축량, 거래량,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공실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손 내려보세요. 자, 여기는 하향시장은 따라서 매수자 중심. 그러면 건축량, 거래량,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공실률은 그냥입니까? 증가를 합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가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수축 국면. 수축은 떨어지죠. 그럼 후퇴시장과 하향시장을 얘기하고 매도자예요? 매수자 우위예요? 자, 그럼 손 들어보세요. 지금 떨어지니까 사례 가격은 그냥입니까? 기존은 상한선이 됩니까? 후퇴니까 공실은 늘어나겠죠. 그다음 이제 하향 같은 건 회복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확장은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그럼 회복과 상향이라는 게 있죠. 올라가니까 매수자 우위예요? 매도자 우위예요? 자, 기존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돼요? 당연히 하한선이 돼요. 하한선이 되고 회복 같은 경우는 건축가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상향시장은 어떻게 돼요? 후퇴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향은 이제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향 회복 가능성을 내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건 뭐 아까 제가 했던 거니까 그거 위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셨고. 근데 그 박스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3, 4월 달에 가게 되면은 그 안에 내용도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동영상을 보시고 요 내용들이 거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5번에 좌측에 5번에 보시면 자, 따라해 보세요. 안정시장.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니에요. 안정시장은 특수 국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특수 국면으로서 우리가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시장을 얘기하냐?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역세권에 자, 24평 아파트가 2억이다. 좀 가격을 낮게 봤습니다. 그럼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불황에 잘 떨어질까요? 불황에 잘 안 떨어질까요?
따라서 불황에 강한 시장. 그래서 우리가 암만 경기가 안 좋도 명동이나 종로나 가면 사람 바글바글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순환 국면이 아니라 불황에 강한 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돼 있고 가벼운 상승을 한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134페이지 맨 밑에 안정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들어가 볼게요. 안정시장은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자, 아까 안정시장은 제가 종로나 강남 같은 데는 불황이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그 도심지 입지나 소규모 점포에 발생하는 경기 국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정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 국면으로 나타나는 국면이 아니라 별도의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국면이 아니에요. 따라서 순환이 아니다. 순환이 아니고 거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안정시장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시장으로 기존의 거래 자력은 안정시장이 새로운 거래에 기준이 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1년 전에 2억이면 지금도 2억이죠? 그래서 평가사가 봤을 때, 자, 그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새로운 거래에 거의 비슷해요. 기준이 되거나,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진폭이 안 크고 꾸준히 거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지금도 2억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가졌고, 여기가 유력해요. 제 말 듣고 여기가 유력하고 별표 3개짜리고, 그 다음에 올해가 뭐가 뜨냐면 같이 뜨는 게 1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4.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4번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별표를 3개 정도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에요. 경기 변동의 유형. 자, 그래서 경기가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적 변동이 거의 90%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적 변동이 있다면, 자, 지금 여기가 제목이 따라해보세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그럼 순환을 하지 않는 경기 변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장기적 추세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추세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작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잘 나와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순환적은 아까 부동산은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 국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회복 시장을 먼저 내요. 자,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다가 투자자들이 오면 정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정점은 후퇴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적기라 볼 수는 없죠, 상향가. 여기가 저점이면 이제 회복도 투자의 적기죠. 그럼 적기에 우리가 저점에 투자했으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죠. 자, 따라서 회상하다. 돈을 많이 버니까 따라서 후하다. 따라서 회상후하. 요거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순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회복 다음에 누가 오죠? 상향이 오고요. 회상 따라서 후하. 그럼 후퇴 다음에 하향이 오겠죠. 다시 또 회복이 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요 순환적 변동이에요. 순환적 변동.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자,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건축 허가량이. 자, 이건 따라서 순환적. 그럼 우리가 저점을 찍고 회복한다가 나와도 순환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계절적은 뭐냐면 1년마다 반복을 해요. 1년 단위로 반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봄과 가을은 그냥입니까? 이사를 많이 합니까?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죠. 근데 겨울에 아니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대학가의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따라서 계절적. 자, 우리가 매년 12월은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매년 12월마다 그 달에 건축 허가량이 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시고요. 자, 장기적은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우리가 보통 50년 이상 온다는 것은 재개발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나요? 좀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고, 추세적이라는 걸 써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경제 성장이.
자, 무작위적에다가 발표 쳐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올지를 예측했어요? 2년 전에 예측을 못했어요? 못했죠. 예기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해서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정부의 정책은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런 게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건 무작위적 변동입니까? 무작위적이죠.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계절적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1년 단위로 그냥요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계절 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방학을 주기로 대학가의 근처에 임대공가, 임대주택의 공가가 오고요. 장기적은 50년으로 재개발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 추세적 변동이 자 따라합니다. 지속적. 경제 성장을 건축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작위적은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비주기적, 우리가 자연재해나 정책 나오면 예측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경기 변동은 저를 믿으신다면 올해가 32회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 경기 순환금융과 다른 형태에 대한 경기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아시겠죠? 이거 잡으시고요.